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 민노총, 전교조, 방심위, 선관위 뭐 이런 것을 아주 전면적으로 손을 보면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의 정치 지평이 좀 매우 안 좋아서 이 친중 친북 세력의 이게 근거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같은 사정을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엄중한 얘기 하기 전에 예. 기분 좋은 얘기, 누리호. 그렇죠. 네, 어저께 3차 대성공했고, 그리고 이제 위성도 다 안착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이 화면을 좀 보시면서 예. 누리호 발사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우선 2차 이미 2차에서 로켓 75톤짜리 4개 페어링 300톤 추력을 확인했죠. 성공했고 검증했죠. 근데 이번에는 무려 8개의 위성을 가지고 올라가서 정확하게 궤도에 안착시킨 겁니다. 게다가 이 위성들이 전부 국내 기술입니다. 이 중에는 레이더 영상 SAR 위성이 있습니다. 이걸 합성 계구 레이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지표의 레이더 전파를 쏘아가지고 지표의 그 높낮이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을 찍어서 확보해서 보냅니다. 예. 네, 이게 사실은 이 사위성은 이거 굉장히 군사적 함의가 굉장히 큰 크죠. 예. 위성이거든요. 예. 그 사위성까지 올렸다 그러면 그것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렇죠. 또 A사 사위성이거든요. 예. 이게. 예. 그러면 이거가 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뒷이야기인데 카이스트 연구진들이 네. 이 사 위성과 관련된 전 세계의 논문은 전부 다 뽑아가지고 샅샅이 다 보고 직접 자기들이 만들었대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그 사위성, 그러니까 이게 지표의 높낮이를 알 수 있는 레이더파 쏴가지고 반사한 거 가지고. 예. 이건데 이게 원래 이제 이게 굉장히 고난도 기술인 게, 그렇죠. 위성이 굉장히 빨리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특정 지역에서 반사된 신호를 자기가 잡아낸다는 게 예. 작은 안테나를 가지고 그게 굉장히 어렵대요. 어렵고 장난이 예,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사 위성이 그렇죠. 지표에 쏴서 그걸 자기가 다시 잡아낸다는 게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렇죠. 이 사 위성은 이렇게 이제 그 자료 화면을 이제 제가 이렇게 준비했지만, 이게 이제 높낮이가 구별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제 높낮이가 구별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표에 있는 물체가 뭔지 정확하게 식별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이게 조금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은, 네네. 여기에다가 적외선 이제 전자광학 이미지까지 합하면은 네. 심하게 얘기하면 김정은 방귀 뀌는 것까지 감지를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방귀 낄 때 인상이 포착이 되고, 그 다음에 적외선 감지기가 말하자면 열감지가 돼서 방귀에 대한 색깔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전자광학으로 이제 찍으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 사진기 같이 찍는 건데,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걸 오소포토라 그러거든요. 네. 아까 그 사위성하고 사위성의 입체 정보랑 오소포토의 이런 그 평면적인 시각 정보를 같이 결합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럼 이게 살벌해지는 거죠, 이제.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사실 그 적외선 감시, 적외선 열감지죠. 열감지 이거는 많이 봤어요. 이게 이런 식이에요. 태풍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군사적으로 쓰면은 탄도미사일 불 붙이자마자 바로 알거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본 위성이 이걸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소미아로 일본 위성을 이걸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이제 열이 탄도미사일 불꽃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서 탄도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본이 그걸 잘한다 그러더라고. 우리보다 위성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오래됐으니까. 사실은 차세대 소형 위성 사, 그다음에 이게 이제 레이더 영상 위성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아마 다양한 위성들이 쭉쭉
이제 국산으로 만들어 네네. 소개하겠죠.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이쪽 위성 선진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의 꺼리는 부분이거든요. 금지돼 있죠. 네, 거의 금지되거나 금지돼 있어요. 예, 뭐 금지돼 그런 있어요. 겁니다. 그 예. 무슨 그 국제 협약이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자기들만의 리그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같은 나라가 뒤늦게 들어가서 예, 예.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오늘의 본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친중 친북 세력을 이제 그 전면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예, 예. 이걸 한번 다뤄보죠. 요약하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종류의 압박이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 백 교수님께서 워낙 지금 세계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많은 걸 했는데 아마 국내에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움직임이 있다고 봐서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선관위 지금 이제 네. 국민이 이제 이 가장 근본적인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민노총과 그 산별노조 정교조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이 지연된 정의 혹은 왜곡된 선택적 정의로 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지금 대법원에 대해서, 김영수 대법원에 대해서, 김병수 대법원장. 대법원장에 대해서 네. 상당한 지금 압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주 본격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겠, 지금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지만, 방통위원장까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네네. 그 나중에 이제 우리 지금 언론 환경, 네네. 그 기울어진 운동장 아주 그 편향된 이 예. 부분에 대한 뭐 부분. 요새 MBC, KBS 노는 꼴 보면 SBS도 가끔 사고치고 아주 밥맛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YTN. 이제 네. 말하자면은 이제 말하자면 삼지창, 사지창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네. 이제 그 자료를 한번 띄워보시죠. 그 네네. 보기에서 보듯이 네. 이제 문제가 된 게 이 선관위가 국정원에서 뭐 통상적으로 쭉 추적을 하고 있는데 선관위 서버에 대해 북한의 해킹이 들어왔다 조사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선관위에다가 그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선관위. 네네. 그 거부의 그 이유도 참 볼성스러운 이야기인데 네네. 선관위는 최상위 헌법기관이므로 국정원 너 같은 저 하위 기관한테 보안점검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이러니까 네네.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해킹 문제는 국가 전체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들이 뭐 정보보안 기사 있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네. 내가 그 사람 그 위증을 했거나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재판 때 선관위 쪽에 그 정보보안 기사가 나왔거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그 스테가노그래피 네.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QR 코드에 눈으로 보이는 코드값 말고 숨겨진 코드값을 숨기는 그러한 기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정보보안 기사가 뭐라 그런 줄 알아? 뭐라고 그래요? 스테가노그래피요? 저 정보보안 기사 자격 있는데요. 그거는 아래아 한글 파일 같은 데다 쓰는 거지 QR코드에 못 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인님. 정인님. 영어 할 줄 아시죠? 구글링으로 스테가노그래피. 예. 스테가노그래피 그다음에 그 오버레이. 예. QR코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히든 밸류 이렇게 해서 한번 뒤져보십시오. 그거 그 QR코드 스테가노그래피 그러면은 우수하게 답이 나옵니다. 공부 좀 하세요. 그랬다. 하여간에 이 선관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국정원 그거 반대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높은 분들이고 국정원 너희는 천한 잡것들이다. 어디 천한 잡것들이 감히 선관위 사무실에 와서 서버를 들여다보려 그래? 오지 마 임마. 그거였지 뭐. 내용은 딱 빼고 우리 좋은 제목 있죠. 예. 오만과 편견. 그다음에 갈로하고 무능이라 하더라. 무지락하더라. 오만과 편견은 좋은 작품. 아니, 그러니까 그 작품인데 그냥 나라는 예. 단어만 따서 내가 지금 그 예.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얼마나 그거 하냐면은 그래서 이제 발뺌하면서 이제 변명 비슷하게 하는 게 네. 그 북한 해킹이 있었는데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정원 쪽에서 저 입장을 다 내놨고, 그러니까 말을 슬쩍 바꿔요.
국정원이 북한이 해킹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안 했지 않느냐. 이제 구두로 했겠지. 구두가 문서 안 하고 그거는 또 문서할 수가 없고 구두로 하지. 구두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메일을 보냈을 때는 그걸 표시도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말하자면은 북한 해킹이 정확한 IP 주소를 이메일로 붙였어요. 그러면은 선수끼리는 그걸 알아보고 화들짝 놀라서 자체에서 정리를 해서 이미 사무총장이나 고위직한테 보고가 됐어야 될 거예요. 보고를 했는데 무시했거나 아니면 보고를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 이상한 거기는 완전히 그거 좀 이상한 집안이어서.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무총장이 이제 그런 식으로 국회에 나와서도 뭐 예. 이제 발뺌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호통이 쳤죠. 예. 어떻게 국힘당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 건 잡았다 해가지고. 예, 2020년 4월 총선 앞두고 예, 예. 선관위가 서버에 대해서 좀 이상한 짓 하지 않았나요? 있죠. 그거 우리 박 대표님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잘 알죠. 내가 말씀할까요? 그거 한번 남자가 한번 걸어서. 그래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는 이제 사전투표제도의 그 제도적인 허점, 예, 예. 제도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 저 같이 또 같이. 예, 근데 이제 뭐 그거 전에 네.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 선관 서버를 국가정보처리센터에서 빼내가지고 선관위가 네. 그걸 과천 선관위 사무실에 뒀어.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그 선관위 서버 주위에 예.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저건 인민해방군 기업이야라고 예. 말하는 화웨이 보안 장비, 네트워크 장비로 둘렀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거는 기술적으로 뭐가 되냐면 대한민국 선관위 서버를 그게 사실은 그 사전투표의 아주 핵심 운영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선관위 서버를 중국 인민해방군한테 내준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저는 방벽 야, 보안 근데 벽을 만든 게 아니라 방화벽을 만든 게 아니라 내준 거예요, 그냥. 방화벽이라고 말하고 열쇠를 내준 거예요. 열쇠를 그냥. 내준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뭐 워낙에 그쪽은 또 중국이랑 가깝잖아. 2019년에는 저기 그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민주당 민주연구소가 업무 협의. 그렇죠. 예, 저 양모 파트너십을 씨하고 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양정철이하고 이 화웨이의 통신 보안 장비를 LG U+가 국내 대리점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도 대리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 그거 LG 정신 차리세요. LG가 중국 인민해방군 딱 가려된다면 너무 좀 슬픈 얘기인데. 이제 뭐 예. 하웨이가 이제 다 네. 알려져 가지고 뭐 좀 정신 차리겠죠. 뭐. 예, 그런데 결국 이제 아무튼 간에 선관위가 근데 착하게 마음을 바꿔 먹었는지 국정원 저기 보안 점검을 수용하지 않았나요? 수용했죠. 네네. 물론 이제 그 아빠 찬스 고용세습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내용이라고 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집권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공을 가해줬습니다. 그리고 예. 언론에서도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의 그냥 함구하고 예. 있다가 이제 비판을 하는데 이제 비판 소재가 된 게 이제 네. 이 해킹 문제도 있지만 조직의 이제 이 타락 이 문제가 이제 되니까 아니 뭐 직원 수가 뭐 3,000명이라며. 뭐 그렇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기 전지전능 전지전능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걸 막 아무나 뽑아서 그냥 막 뭐 아니 아무나는 아니지. 사랑하는 자녀. 아빠 찬스. 그또 저기 아버지가 다 그걸 했대요. 아버지가 뭔데? 뭐 마지막 저기 아버지가 뭔데? 그러니까. 선관위 장관급 사무총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또 사무차장. 차장에서 올라와서 차관이 아빠 찬스 써서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 꿈의 직장 선관위에다 집어넣고 이직시키는데 그것도 저기 형식적인 성적표도 희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가 문제가 되니까 깨갱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 저기 보안 점검을 오케이를 한 거지.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짐승은 맞아야 정신 차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미련한 짐승은 매로 다스리는 수밖에 없어.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미련한 짐승이 무소불위의 기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사전선거는 말이에요. 예, 예. 우리가 종이투표지를 사용하니까 이게 일반적인 종이선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울릉도 가서 벌써 튀어나와가지고 예약도 안 하고 그냥 투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관위 중앙 서버가 관리하는 전자투표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사전투표가. 예. 이게 제가 너무 보안이 취약하다. 그래서 이게 그 4.15 총선 전에 이거 이렇게 가면 이거 사고 터진다. 아, 그때 순진해 갖고 권순일까지 만나가지고 고치라 그랬다니까. 아, 그래요? 나 권순일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것도 권순일이 그 강제징용 판결할 때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권순일은 보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돈에 약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권순일은 돈파야.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좋은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근데 이제 선관위가 안 고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세뇌 탈출해서 세게 짖었죠. 세게 그렇죠. 짖고서 이제 왈왈거리고 짖고서 우리 또 조직 멤버들이 있잖아.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4,000명 조직해가지고 감시운동했다고. 그랬더니 선관위가 나를 고발을 하는데요. 어떻게 고발한 줄 알아요? 죄도 흉악해. 타인의 선거의 자유 방해. 이건 많이 써요, 선거에니까. 근데 두 번째 죄가 무거워요. 선거 범죄 선동죄. 그러니까 범죄 조직을 짜갖고. 그러니까 우리 감시단이 범죄 조직인 거야. 많이 캥겼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교도소 담벼락위를 춤추며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근데 무죄가 나서 다행이지. 어때 변호사가 유능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변호사도 고생해 주셨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어쨌거나 수사관하고 잘 수사관은 아니고 전혀. 전혀 아니고. 그 수사관은 선관위가 수사관이에요. 그래요. 네. 선관위가 수사 및 고발자야. 고발자. 선관위 쪽에서 이첩되면요, 검찰은 그냥 가필해 갖고 넘겨. 이게 칼라 같은 논리를 잘 해가지고. 뭐 어쨌거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 실형을 만약에 까딱 받았으면 이제 범죄 조직 및 선동이야. 그래가지고 이 노구를 이끌고 국립교도대학에서 이제 인격 수양을 할 뻔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 선관위에 이런 어두컴컴하다고 지금 생각되는 면들 이거 다 깔까? 예단은 하지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 서브 해킹 조사에 큰 적이 나온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고 일파만파로 퍼져서 결국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체의 어떤 지금 동성 문제까지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에서 이제 언급한 해킹 조사 포인트가 통합선거인명부가 해킹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라고 하는 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통합선거인명부가 해킹을 당했다 그리고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투표 조작과 관련된 또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엄청난 정치적인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예,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 예. 이제 제가 이제 네. 제가 북한이라면, 네. 제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작조라면, 네. 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북한에서 포섭된 고급 선관위에 근무하는 간첩이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거야. 먼저 그러니까 그 동네별로 사전투표 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서대문구 제1사전투표소에 뭐 민주당의 뭐 누구씨 앞으로 표를 500표를 만들어서 일단 집어넣어. 그 사전투표. 근데 그게 누가 투표했는지는 아직 마킹을 안 해. 안 해. 그렇지. 아직 마킹을 안 해. 누가 투표했는지는. 그런데 저것 때 본투표가 끝나고 나서 투표 안 한 사람 중에 한 걸로 통합선거인명부를 바꾼다. 바꿀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디지털 프로드를,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그걸 그런데 이제 만들할 수 이렇게 있는 됐을 그런 때 추정이 가능하죠. 예. 이렇게 됐을 때 그 투표소별 투표했다 안 했다 기록이 본투표 날 주잖아. 그렇죠. 그 기록 명부하고 나중에 명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런 짓을 했다면. 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제일 완전 범죄에 가까워. 그래서 뭐 이게 시나리오는. 뭐 선거 쟁송에서도 그 부분 이렇게 전자적 증거는 전부 채택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오름 중에 건 있죠. 그렇죠. 네. 그때 증거 채택 안 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통합 선거의 명부를 건드려서 해킹을 하면 못할 짓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조사하는 포인트는 네. 통합 선거의 명부 해킹이 있었냐 없었냐다. 그렇죠. 예,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렇죠. 자, 아찔아찔하군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민노총 선보는 것 역시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간단히 좀 요약을 좀 해주시죠. 이게 민노총이 뭐, 지금 아주 전문적인 싸움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아킬레스건이 아주 공약이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제일 최근의 일부터 하면 불법 시위 엄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계 그 조사와 감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간첩단 조사. 세 가지 다 지금 이미 수면에 올라왔어요. 뭐 이렇게 연타로 한 세 군데서 질러버리면은 이거 민노총 간부님들 정신이 어질어질 하겠는데 혼이 쏙 빠질 것 근데 같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한 30년 동안 예. 뭐 30년 동안 아니고 한 20년 동안 예. 이 민노총의 그 핵심 부분은 사실은 정부에 손을 안 댔죠. 그렇죠. 네. 성역이지. 성역이까지 네. 돼버린 것이고요. 선관위 자기들 말만 따라 법기관 성역을 스스로 자처했어요. 그 다음에 비정부 조직의 성역은 민노총이죠. 그러니까 정부 조직의 성역은 성관이고, 성관이고 그다음에 비정부 조직의 성역은 민노총이에요. 예. 이제 이 두 가지 아주 핵심 성역을 이제 압박을 해서 뚫고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죠. 대법원도 손보기 시작한 것 같은데. 뭐 대법원이 워낙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법원을 우리 문동식이에 했고 그 다음에 임기가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최근까지도 김영수 대법원은 정권이 바뀐데도 불구하고 좋은 통치를 위한 대법원제의 정의의 수호자는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그 말하자면은 아주 볼썽사나운 일이 있었죠. 네네. 여기서 잠시 그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계속하죠. 예, 아시다시피 이제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굉장히 이상한 짓을 좀 저질렀죠.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예. 네, 저기 21년인데 네. 그